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버텨온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속에 텐트를 설치해 수천만 원대 내기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오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해창만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지목된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아 피해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선거가 갈등의 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현 장흥군 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격려차 방문한 민주당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을 향해 고성이 오갑니다. 일부는 김 위원장의 차량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원하는 사람을 올리세요. 그냥 경선하지 말고. 도당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경선 방식이 공관위 심사 대신 여론조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 게 화근이 됐습니다. 변경된 경선을 거부한 4명의 민주당 후보자들이 연일 도당 위원장을 쫓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하세요. 아니, 제 말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제 말은 들어보시라고요. 예? 자. 무소속 출마 방지를 위해 여론조사 경선을 도입했는데 무소속 후보를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1차 예비 경선에 미참여한 4명의 후보들은 무소속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무안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도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유두석 장성군수도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임박했고 제명 조치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역시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 식구가 아닌 무소속들의 비판은 더욱 수위가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위원회를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다음 총선까지도 정조준하는 분위기여서 민주당 공천에서 비롯된 갈등은 6월 선거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이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서대석 서구청장의 재심 신청이 중앙당 비대위에서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대석 서구청장이 중앙당에 신청한 재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 청장은 음주운전 3회 경력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광주시당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 청장은 중앙당으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무소속 출마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장 선거에는 김보현, 김희강, 황현택, 배인수 예비후보 등이 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용섭, 강기정 예비후보가 나선 광주시장 경선은 TV토론 등을 진행한 뒤 24일부터 27일 나흘 동안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선 진출자는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동남구청장 경선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참여 경선으로 이루어지며 22일 곧바로 후보자가 발표됩니다. 북구청장 후보는 문인 현 북구청장으로 후보가 결정됐고 재심 등으로 미뤄진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자 결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푸르른 5월이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이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현재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아주 포근했던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큰 일교차입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주부터 해제됐죠. 다행히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광주 전남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에서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횟집입니다.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업주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여 동안 적자를 걱정하며 근근히 버텨온 터라 가게 운영 상황이 당장 나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 비용 지출을 부채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왔었어요, 여지껏. 상당한 진통이 함께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두기 해제가 답이 아니죠. 손님이 언제 얼마나 늘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직원부터 더 채용하는 일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모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도 축소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는 정상적 영업이 된다라면 실질적인 정 직원을 채용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내몰린 것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광주 3조 4천억 원, 전남은 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광주는 46%, 전남은 19%가 늘었습니다. 불어나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휴업과 폐업을 선택한 광주 지역 외식업 가게는 월 평균 50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진 지난 2년여 동안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어렵사리 버텨온 자영업자들을 위해 광주시가 제시할 수 있는 건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등 산무혜택 긴급 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들. 윤석열 당선인이 그 약속을 제때 제대로 지킬 것인지 자영업자들의 눈과 귀가 새 정부 정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획위원회가 오늘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서구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 대표와 상인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방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책 수립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행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양동시장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광주 양동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양동시장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미뤄지면서 장애인들은 위험하게 리프트를 통해서만 이동하고 있다며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보를 정비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속에 텐트를 설치하고 수천만 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야심한 밤 은밀하게 장소를 옮겨가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왔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속칭 도리지꽃땡 화투 도박으로
뭉칫돈을 걸고 돈을 따갑니다. 영화 타짜의 한 장면입니다. 산에 숨어 여는 도박판이라고 해서 산도박으로 부르는 영화 속 도박판이 전남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초 전남 영암군의 한 야산에서 몰래 촬영된 산도박 현장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놓인 돈을 수거하고 다른 남성은 돈을 세어 바닥에 던져줍니다. 벌써부터 이러면 안 돼, 이모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무안과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을 돌며 밤샘 산도박을 벌여왔습니다.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참가 의향을 묻고 도박 참가자들을 속칭 탈수장으로 불리는 1차 접선 장소에 모이게 한 뒤 산속 도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산도박 텐트를 치면 딱 하루만 판을 벌인 뒤 장소를 옮겼습니다. 도박판에는 5, 60대 여성을 중심으로 통상 4, 50명이 모여들었는데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돈의 10%는 도박장 개설자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어 챙겼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 관리해왔던 회원들에게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일시 장소를 통보하고 전남경찰청은 산속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59살 A씨를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4살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목포까지 80여 킬로미터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2명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고흥 해창만에서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죠. 해창만의 주민들은 모호한 기준 속에 마구잡이식으로 생겨난 태양광 설비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상 태양광을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95메가와트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고흥 해창만 일대.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앵커가 줄지어 섰습니다. 현행법상 앵커를 설치하려면 안전과 유속을 위해 3m 수심이 확보돼야 하는데 주민들이 실제 측정한 수심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해창만이 담수호라는 이유로 고흥군이 설치 기준을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무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패널 세척제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해당 주장과 관련된 조사를 요청했지만 고흥군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수상태양광은 없습니다. 이 강을 싹 덮는 물길을 막는 수상태양광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검토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해창만에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수상 태양광이 들어선 고흥 동강면의 4대 저수지에서도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대 저수지에서 붕어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4일. 농어촌 공사가 매일 폐사한 붕어를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600여 마리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어류 폐사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이후에 철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거는 자연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는 외상이나 세척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이온, 계명 활성제, ABS 그 부분 관련도 같이 조사 항목에 넣습니다. 해창만 어류 폐사 사건을 계기로 수상 태양광과 관련된 환경 피해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합니다. 광주노동청은 어제부터 2주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여 명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근로자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관리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업 전 안전 조치, 안전작업 절차, 노후화된 설비의 정비 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 군수가 불출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6명이 치열한 공청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화순 군수 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화순 군수 선거구는 갈수록 떨어지는 군세와 인구 감소, 백신 특구 활성화, 광주와 고교 공동학군제 등이 현안입니다.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35년의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이 강점이라며 체류형 문화관광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 인구 1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풍부한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화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순팔 군의원은 지난 16년 군의원 기간은 화순을 위해 준비하고 검증된 시간이었다면서 만연산 케이블카 유치 등을 통해서 화순의 미래와 힘찬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에 맞는 농업 정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문화관광진흥재단을 설립하고 만연산 케이블카를 유치하여 관광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이케아 화순 이점을 강력히 추진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문행주 전남도의원은 16년 지방자치를 경험한 준비된 후보라며 화순을 글로벌 병원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드는 등 광역 경제 도시로 도약시키는 화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화순을 호남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생활과 문화가 풍족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생물의학과 에너지 산업으로 미래 비전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윤영민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젊고 일 잘하는 유능한 자신이 인구 10만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면서 일자리 2만 개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화순 경제에 새 옷을 입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을 인구 10만의 새 도시로 창조하겠습니다. 택지 개발을 통해 2만의 주택을 공급하고 생물산업단지를 통해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공동학군제를 부활하여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전환준 전 화순 군수는 비즈니스 행정 전문가로서 탄탄한 인맥으로 예산 확보가 장점이라며 일자리 2,000개 창출과 군립 아동병원 건립으로 화순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환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일하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큰일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조재훈 예비후보는 지난 40년 예산과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화순 발전에 접목하겠다며 예산 1조 원 시대 새롭고 잘 사는 화순을 만들어서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군 예산 1조 시대를 실현하고 농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판로 지원으로 농민이 잘 사는 화순을 만들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구춘권 현 군수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화순군수 선거구는 탄탄한 실력과 내공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네, 이번에는 화순군수 선거구에 나온 예비 후보들에게 타 후보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화순에서 35년 공직생활을 하고 2번의 도의원과 부의장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잘하는 소통 전문가입니다. 구복규는 행정과 의정 경험을 같이 겸비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잘 살려서 화순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고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 체류형 관광 화순, 일자리 풍부한 화순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남의 중심 화순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16년 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4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700의 공직자와 소통하면서 많은 학습을 해왔습니다.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 강순파를 선택해 주십시오. 화순의 희망, 화순의 미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순에서 농민운동과 지역 민주화 활동을 바탕으로 재선 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면서 지역의 실정과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화순이 나아갈 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을 호남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국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성장시켜 나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젊고 유능하고 일잘하는 후보 윤정민입니다. 택지 개발을 통해 2만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생물의학 산업단지를 조성해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공동학군제를 시행하고 지하철을 능주까지 연장하여 정지역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적백의 관리권을 되찾아와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능주, 한천, 이양, 청풍을 잇는 선민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하순, 찾아오는 하순을 창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 행정 전문가로서 제가 지난날 했던 일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기존 2,600억이었던 군 예산을 4,700억으로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군 예산을 가져와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방행정 중심인 전남도청에서 기획, 예산, 관광,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예산행정 전문가입니다. 확실히 타 후보들과 차별화된 고급 행정 경험을 고향 화순 발전에 접목하여 국민과 함께 새로운 화순을 건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선택해 주시면 저는 화순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21만여 건의 신청이 접수돼 지급되고 있고 추가 신청한 농어민에게도 오는 5월 중순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푸르른 봄날이 찾아왔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주 포근했던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큰 일교차입니다. 광주의 일교차 오늘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 24도, 화순 26도로 화순의 경우 일교차 20도 가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낮 동안은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5도, 광양의 낮 기온은 27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오늘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다가 주말이면 광주의 낮 기온 27도로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